안녕하세요. 속마음 정거장입니다. 오늘 리딩은 지금 이 시점에서 드러난 그 사람의 본심을 카드로 파헤쳐 볼게요.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생각 들지 않았나요? 이 사람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실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카드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보이시는 4장의 카드 중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럼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부터 정거장 리딩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람의 본심은 무엇일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일단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마음은 남아있어요. 마음은 남아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 않겠다 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당신을 포기하고 놓은 건 아니고요. 그냥 멈춰둔 상태인 거죠. 보류에 가까워요. 그 이유를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일단 이 사람의 현재 감정, 당신을 떠올렸을 때의 감정을 보면요.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을 떠올리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감정이 생기면서 되게 남녀간의 끌림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이 될 수 있는 작은 감정의 씨앗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 감정은 툭 건드리면 올라올 만한 그런 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신을 가질 만큼 되게 커다란 감정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살짝은 작은 느낌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낼 확신까지는 부족한 느낌의 감정인 거죠. 지금 이 마음을 꺼내도 되는지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뭐냐면 펜타클 4번이 나왔는데 일단 지금 그림을 봤을 때 무언가를 꽉 쥐고 있어요. 이게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놓치기 싫은 마음과 상처받기 싫은 마음을 동시에 작용되고 있어요. 이 카드는 당신을 놓아버리기에는 아쉽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건 맞지만 근데 그렇다고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갇혀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놓지도 쉽게 다가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참 애매한 그런 감정을 잘 표현한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은 감정을 조금 차분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기도 해요. 당신을 완전히 놓아버리거나 정리한다 이런 뜻보다는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려는 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동안은 너무 많이 신경 쓰고 그리고 힘들었나 봐요. 본인도 어쨌든 마음을 쓰면서 당신 생각을 하고 흔들리고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 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놀러 간다라든지 산책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두고 싶어하는 느낌도 많이 보여지고 있네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볼게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카드는 앞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앞의 방향이 미래라고 해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뒤의 그림을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당신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여지를 이 사람이 마음속에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이 카드의 의미 자체가 미래를 계획하거나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당신과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 마음속 한편에는 당신과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싶은 그런 희망과 소망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드러난 이 사람의 본심은 마음은 남아 있는데, 마음도 남아 있고 미래를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당장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당신을 포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류에 가깝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드러난 그 사람의 본심은 무엇일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은요. 그렇다면 현재 이 사람은 당신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을까요? 당신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조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에게 당신은 이미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타이밍만 잘 맞아떨어지면 다시 한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게 좀 크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각보다 크게 보여지고 있네요. 처음 나온 카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이 사람이 여전히 관찰 중인 느낌이 있어요. 당신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죠. 당신이 뭐 하는지 궁금해하고, 당신의 반응을 궁금해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만큼 시선의 방향은 당신 쪽에 가 있는 거죠. 가벼워 보일 수는 있어도 당신을 신경 쓰고 궁금해하는 카드로 보여져요. 그만큼 호기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 사람이 기억 속에 있는 당신이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편안하고 애틋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함께 있었을 때의 분위기라든지 당신의 말투, 그리고 당신의 웃음, 뭔가 당신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장면들, 당신과 데이트를 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했던 장면들이 이 사람 머릿속에 자주 떠올려지는 것 같아요. 이 컵 6번이란 카드는 과거의 장면들을 기억한다 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이 과거의 장면들이 영화 필름처럼 이 사람 머릿속과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잊을 수가 없는 존재로 남아있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이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한 적도 있다라고 해요. 떠나려고도 하고 놓아주려고도 했지만 그 놓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과거의 장면들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떠오르는 장면들이 되게 좋은 감정들, 애틋했던 기억들이 떠오른다라고 해요. 뭐 당신의 말투나 웃음 이런 것들은 누가 대체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당신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더 특별하고 더 소중한 존재로 이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일단 마지막 나온 카드의 그림을 보면은 아기를 안고 있어요. 아기를 안고 되게 다정하면서도 안정감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은 일단 당신을 안정적인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감정만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잘 챙기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이 당신한테 더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되게 진중하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연락하는 것 자체도 하나하나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더 고민하고 더 신중하게 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맞는 사람일까? 이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필요한 걸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히려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당신은 이미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타이밍만 잘 맞으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 카드들의 흐름이 당신을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많아 보이고 과거의 어떤 장면들 때문에 미련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감정은 툭 건드리면 스위치가 켜듯이 당신과 뭔가 접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만큼 되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기도 하고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네요. 네, 그럼 이렇게 그 사람이 지금 당신을 현재 어떠한 존재로 보고 있는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 사람이 앞으로 보일 가능성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행동을 할 수 있을지, 행동을 한다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어떤 행동을 할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완드 페이지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 이 완드 페이지 자체는 뭔가 가볍게 떠본다, 가벼운 움직임이 시작된다 라는 걸 뜻해요. 진지한 고백이나 의미 있는 장문의 어떤 연락보다는 그냥 정말 가볍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안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당신과 소소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 수도 있겠죠. 부담 없이 접근할 가능성이 큰 카드예요. 분위기를 먼저 보는 거죠. 상황을 먼저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간 카드인데 이 카드는 일단은 떠보는 카드예요. 당신한테 연락을 하거나 어떤 정말 가벼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사람도 의미 있게 던지는 것보다는 일단 친구처럼 먼저 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보면은 나이트 오브 컵 카드가 나왔는데 사실 이 카드는 감정이 올라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는 이 사람이 생각보다 솔직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감정이 약해지는 타이밍에는 당신한테 마음을 담은 그런 말이 올 수도 있고요. 연락이 들어올 수 있는 느낌도 보여져요. 그만큼 이 사람의 성향이 감성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여린 부분도 있고 뭐 강한 척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되게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여린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면서 당신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감수성이 올라올 때, 밤이거나 아니면 뭐 술을 한잔 할 때라든지 당신의 기억이 충동적으로 올라올 때는 부드럽게 연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입니다.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왔죠. 이 펜타클 에이스 카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새로운 기회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에이스 자체가 무언가 시작하거나 어떤 새로운 것들 이런 걸 하기에는 되게 좋은 카드예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는 열려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마무리를 합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기, 그거 하나 정도는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두 분이서 접점할 수 있는 작은 계기 하나 정도는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계기가 생겼을 때는 두 분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성숙한 마음 상태, 여유로운 마음 상태, 그런 게 있으면 두 분의 관계는 좋은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오기보다는 그냥 조심스럽게 문을 한번 두드려보는 방식을 택할 확률이 커요. 그냥 가볍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반응을 체크하는 거죠. 잘 지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작은 접점을 만들어서, 계기를 만들어서 뭔가 연락이 한번 닿게끔 어떤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를 살펴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 관계에 대해서 아직 아쉬운 감정이 있고 찝찝한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미완성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온 카드에도 작은 어떤 마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씨앗이 있는데 그냥 끝내기에는 아쉬운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망은 언젠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간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실천하려는 노력도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동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방식을 택할 확률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이 앞으로 보일 가능성 있는 행동은 무엇일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는데 친구처럼 연락을 하거나 작은 계기를 만들어서 어떤 가볍게라도 접점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때는 당신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한 건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죠. 모든 분들께 100%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첫 번째 정거장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직 이 관계의 온도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라는 거를 느끼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드러난 그 사람의 본심은 사랑이 끝났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지금은 멈추는 게 맞다라는 판단에 가까워요. 지금은 멈춰두면서 일단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생각을 조금 더 해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자체가 당신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기다리는 사람만 뭔가 짜증이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 기준에서 이 사람이 정말 맞는지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카드 흐름은 완전히 닫힌 결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 관계에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유리한지 그 사람의 속마음은 정말 무엇인지 더 구체적인 어떤 방향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리딩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정거장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다음 정거장인 두 번째 정거장으로 열차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감정은 뭘까요? 이 관계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지 이 사람의 속마음을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은 되게 싸우고 있는 그림이 보여요. 이거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입니다. 이 사람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내면은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느낌들이 있어요. 당신한테 가고 싶은 마음과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부딪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 자체도 엇갈려 보이기도 한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소드 7번 카드가 나왔는데 사실 이 카드는 겉과 속이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솔직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전부 드러내기보다는 일부러 숨기거나 일부러 아닌 척 행동하려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이 카드는 마음을 들키기 싫고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이기 싫어하는 카드예요. 자존심이 세고요.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까지
보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내 감정을 드러내면 뭔가 당신한테 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체면이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더 일부러 차갑게 하는 거예요. 더 덤덤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카드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사람의 자존심, 그리고 당신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존재한다라는 걸로 보여지네요. 다음 카드를 보면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펜타클 9번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혼자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은근히 혼자 있는 안정감도 꽤 크다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편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다시 관계로 돌아가는 게 조금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생활 자체도 나쁘지는 않다라면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자유롭기도 하고 그냥 뭔가 누군가와 맞추려는 감정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자체로도 만족감은 은근히 있는 카드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더 연락에 대한 거를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지금의 삶이 그렇게 불행하진 않다. 그냥 조금 편안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볼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의 연결, 어떤 당신과의 그런 추억들은 계속 생각을 하는 카드예요. 되게 당신과 웃고 떠들고 뭔가 가볍게 얘기했던 그런 순간들은 이 사람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편하게 웃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긍정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힘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몸은 편한데 내면은 사실은 힘들고 혼란스러운 느낌들이 있는 거죠. 네, 혼자 있는 게 편하면서도 마음만큼은 지금 이 사람의 뭔가 여러 가지가 힘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유로움과 그리고 당신과의 연결 사이에서의 충돌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상황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요. 이 사람이 당신에게서 보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는데 일단 지금 이 흐름, 이 카드의 조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에게 당신은 가볍게 소비할 대상이 아니라 건드리면 감정이 커질 사람이에요. 그래서 멀찍이 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느낌도 드네요.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처음 나온 카드는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여사제 카드는 당신을 쉽게 읽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속을 다 보여주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말보다는 분위기로 전달하는 타입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더 신경 쓰고 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카드는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당신을 봤을 때 뭔가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당신은 포커페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쉽게 읽혀지지 않다 보니까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완드 퀸 카드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신경이 쓰이고 더 매력적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해요. 이 사람한테는 당신은 당신만의 매력, 그리고 당신만의 분위기, 당신만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의 어떤 끌림과 남녀 간의 기류는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당신을 생각하면 되게 매력 있는 사람이지, 되게 끌리고 있는 중이지 내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만큼 당신의 매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 사람을 끌어오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흔들리는 거죠. 당신이 떠올려지고 과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게 바로 당신의 어떤 아우라, 당신의 매력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볼게요. 네, 마지막 나온 카드는 소드 3번이 나왔는데 이 카드는 하트가 있는데 하트가 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관계에서 상처날 가능성도 이 사람이 미리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관계라는 게 마음이 있어도 이어지는 게 쉽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사소한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래서 연애가 힘들다라고 이 사람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관계에서 한번 상처를 받았거나 한번 지치는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연결이 돼도 또다시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건 아닐지, 또다시 내가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은 상처를 주는 건 아닐지, 이런 것들이 미리 계산한다라는 거죠. 내가 아파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 리스크 때문에 당신이 너무 매력적이고 뭔가 그렇다고 해도 쉽게 다가가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보고 있는 당신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매력적이고 감정적으로 끌리는 포인트가 있어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는 거죠. 용기가 없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멀찍이서 당신을 지켜만 보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이 당신에게서 보고 있는 건 무엇일지, 그 사람이 보고 있는 당신은 어떨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마지막 질문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앞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은 태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태도를 취할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고요. 일단 이 조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은 좀 당분간은 조용히 있다가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들 조합을 봤을 때는 당신을 무시하거나 무반응은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 어떤 어필이나 반응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흐름이네요.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일단은 퀸 오브 소드 카드는 뭐냐면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한테 연락을 하더라도 차분하고 선을 그은 말투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자존심도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락이 되게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마음을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지 의도를 잘 모르겠는 거죠. 이 사람도 감정 표현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모습인 거죠. 일단은 연락이 온다면 그거는 당신의 반응을 체크하려는 연락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다음 카드를 보면은 이 관계는 완전히 끊지는 않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당신이 주었던 것들, 당신이 이 사람한테 잘해줬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완전히 끝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잘해줬던 것들이 뒤늦게 깨달음이 왔고 그리고 그 소중한 것들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당신한테 가볍게 연락을 해서라도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상황을 보면서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보여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단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가볍게라도 관계를 유지하고는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유지하고 싶은 게 친구인지 아니면은 어떤 이성과의 어떤 흐름인지는
이 사람도 아직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당신과의 연결은 유지하고 싶어 한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완드 8번인데 어느 순간엔 갑자기 어떤 움직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이 쌓이면 생각보다 빠르게 연락이나 어떤 제스처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전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한다라든지 갑작스럽게 당신을 찾아간다라든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용히 있다가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지금 현재는 자존심을 세우고 있고 뭔가 본인이 지금 삶이 나쁘지 않다, 자유로운 삶이 그러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감정의 흐름이라는 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요동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오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나 어떤 애틋함이 올라오면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흐름처럼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놓은 게 아닙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흐름처럼 보여지네요.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이 앞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은 태도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확신을 갖고 다가올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을 신경 쓰면서도 거리를 두고 놓치기 싫으면서도 결정은 계속 미루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이 흐름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느냐 아니냐 보다는 왜 아직 행동하지 않는지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 자체는 감정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감정이 커질까봐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당신만 더 헷갈리고 혼자서 의미를 정리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사람도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물론 연락하는 흐름을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하게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자존심도 세고 이기적인 면모도 있기 때문에 그 연락의 방향이 다정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과 내가 이어지면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정말 옳은 게 맞는지 그런 거는 한번 기준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상황에 100%까지 동일하게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흐름이 당신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건 정말 맞는 흐름일 수 있는 거죠. 네, 추가적으로 이 관계에서 이 사람이 앞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내가 계속 기다려도 되는 흐름인지 아니면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 맞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 상담으로 깊이 있게 봐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슈퍼땡스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열차는 다음 정거장인 세 번째 정거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당신과 그 사람, 이 관계에서 아직 남아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은 무엇일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은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새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작은 감정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만큼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 교류나 감정적인 끌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했을 때 애틋한 감정도 있고, 그냥 뭔가 아직 미완성된 느낌들이 있어요. 아쉽고 찝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불씨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감정의 불씨는 있지만 이 불씨가 꺼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이 감정을 살리려는 노력은 필요한 느낌들이 드네요. 다음 카드로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보면은 완드 4번이 나왔는데, 일단 이 완드 4번 그림을 보면은 되게 로맨틱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으로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당신과 잘 됐을 때의 상상, 내가 뭔가 마음을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감정 기복이 심한 관계가 아니라 되게 편안한 흐름으로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관계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현실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은 무리하지 않는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한테 어떤 걸 원하거나 바라는 게 많아지면 깨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차분하고 여유롭게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여유가 있을 때 이 관계는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사람의 마음 자체가 당신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다시 한번 이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연락이 올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연락이 왔다라고 해서 그냥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균형은 필요해요. 이 다음 카드를 보면은 펜타클 6번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한쪽만 치우쳐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 균형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한쪽만 기다리거나 한쪽만 재는 관계가 되면은 이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 그거에 맞춰주는 당신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서로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넓어야 된다라는 느낌들은 들어요. 성숙해졌을 때 이어질 수 있는 흐름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성급하고 감정적으로 이 관계를 대하신다면 이어지기가 힘들다라는 것도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서로 같은 위치, 어떤 균형 감각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이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네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볼게요. 네 번째 나온 카드는 더 스타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두 분의 재회의 가능성, 다시 한번 가까워질 가능성은 높게 나오고 있어요. 좋은 카드가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마지막 나온 카드가 스타 카드가 나왔죠. 이 스타는 뭐냐면 희망을 의미해요. 이 사람이 원하고 있는 소망, 그리고 희망을 의미하는데, 그 희망이 당신과 다시 한번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용기를 한번 낼 가능성은 높은 거죠. 당신과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싶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가 한 번은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간 카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천천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밝아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물론 이 관계가 갑작스럽게 확 커지거나 갑작스럽게 확 이어지거나 그런 건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벼운 연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관계를 나아서 쌓아간다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네요. 아직 이 사람의 마음의 불씨, 감정의 불씨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불씨를 크게 키우려면 서로 간의 노력도 조금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불씨를 살리는 건 서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럼 이렇게 이 관계에서 아직 남아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은 있을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카드가 긍정적이게 나온 만큼
이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향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리딩을 한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 사람이 다시 마음을 열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당신과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는 무엇일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가 완드 페이지가 나왔고, 두 번째는 펜타클 에이스, 세 번째는 컵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이 세 카드의 조합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은 편안함에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내담자님을 좋아하게 된 이유, 마음을 열게 된 계기를 좀 보자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질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과거를 생각했을 때 당신과의 애틋한 기억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잘해줬던 것들,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마음을 열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처음 나온 카드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처음 나온 카드는 완드 페이지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가벼운 계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무거운 대화나 감정 정리는 오히려 역효과예요. 부담 없는 접점 혹은 편안한 분위기가 마음을 다시 열게 할 겁니다. 일단 이 사람은 당신한테 마음이 있는 건 맞지만 연락이 왔을 때 당신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줘야만 가능하다라고 해요. 뭔가 대화가 무겁거나 약간 좀 의미가 들어간 대화가 생기면은 서로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친구 같은 느낌으로 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마음을 열긴 했지만 뭔가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당신도 어느 정도는 열어 있는 스탠스를 취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가 두 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카드로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만큼 깨달음도 많이 생기고 상황이 여유가 생기면서 당신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하고 싶고 그리운 마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을 봤을 때는 당신과 다시 한번 시작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든대요. 내가 에너지를 쓰면 당신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 관계를 내가 지금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든대요. 관계에 다시 한번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카드로 보여져요. 다음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컵 기사 카드가 나왔는데 이 컵 기사는 뭐냐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타이밍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외롭거나 공허할 때 당신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연락을 하고 싶어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게 자극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쌓이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에 대한 생각, 그리움은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내가 그냥 용기를 내야겠다. 마음을 열어야겠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당신한테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 마음이 이런데 당신이 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간 카드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사람은 지금 여유가 좀 생긴 상태예요. 네, 여유가 생기면서 당신이 주었던 소중한 것들, 당신이 주었던 어떤 사랑 같은 것들을 많이 깨달았고, 내가 이 사람을 좀 호감을 갖고 있구나,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당신한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늦게 깨달음이 생긴 거고 당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마음을 열게 된 거죠. 그 이후로는 당신한테 연락할 가능성이 지금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이 다시 마음을 열게 된 계기,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마음일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마지막 질문은요, 이런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당신이 취하면 좋은 태도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면 이 관계를 더 좋은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고요. 일단은 이 카드들의 조합을 먼저 살펴보자면 당신과 그 사람은 서로가 조금 이제 부담을 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를 붙잡거나 집착이 들어가면 오히려 놓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잘 지킬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살아난다라고 해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부터 확인해 보자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애쓰지 말고 지금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 사람한테 어떤 감정적으로 매달린다라든지 아니면은 연락을 더 한다라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당신 자체로도 매력적이다라고 해요. 이 사람도 그런 당신을 좋아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애쓰거나 무언가를 더 노력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여유로운 태도만 조금 갖추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소드 6번인데 이거는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카드로 보여져요. 그렇다는 거는 과거의 감정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미 지나간 장면들을 계속 곱씹거나 그 지나간 장면들을 계속 떠올려가지고 안 좋게 해석을 하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때는 긍정적인 걸에서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을 옮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생각은 버려두고 앞만 보는 거죠. 앞으로만 나아간다. 그리고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을 한다. 라는 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 관계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나온 카드는 코인 9번, 펜타클 9번이 나왔어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뭐냐면 여유로운 마음, 그리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은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당신 스스로가 난 혼자서도 괜찮아. 이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 라는 마인드가 있으면 이 관계는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거는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는 안정감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도 다시 좋은 쪽으로 열린다라고 해요. 서로가 여유가 있고 불안한 마음들이 없어야만 서로가 안정된 느낌으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유 있게 대처를 하세요. 친구처럼 연락을 하고 천천히 이 관계를 바라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관계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전체적인 해석을 봤을 때는 이 상대방이 느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올라오고 깨닫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감정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락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처럼 보여졌어요. 하지만 두 분의 노력이 없다면 이 관계는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서로가 여유로운 상태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맞추려는 노력, 그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노력들이 있다면, 과정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두 분은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좋은 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네, 일단 이 세 번째 정거장은 막연한 기대를 주기 위한 리딩은 아니에요. 지금 이 흐름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희망의 형태를 보여주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드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흐름의 방향은 두 분이서 이어지는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관계의 가능성은 상대의 결단 하나로 갑자기 달라지기보다는 당신의 태도와 이 관계의 균형이 맞춰질 때에 천천히 살아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일단 가벼운 접점은 생길 수가 있지만 근데 두 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는 천천히 살아날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에요. 모든 상황에 100%까지는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봤을 때 내 흐름에 맞을 것 같다. 혹은 내 흐름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정말 맞는 흐름일 수 있는 거죠. 필요한 메시지를 전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 희망을 살려도 되는 관계인지 아니면 여기서 마음을 정리하는 게 맞는지 이 사람의 속마음은 정말 뭔지 조금 더 개인적인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 상담으로 자세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슈퍼땡스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정거장인 네 번째 정거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네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이 관계가 실제로 서 있는 위치는 어디일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소드 5번이 나왔는데 사실 이 관계가 이미 균형이 좀 깨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상처도 보여지고 뭔가 이 관계에서의 지침이나 힘듦이 느껴지는 카드예요. 지금 상황을 카드로 보자면 누군가는 참고 있고 누군가는 편한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기고 지는 그런 구조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이 관계에서 봤을 때는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걸 카드가 말해주고 있네요.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보자면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는 중인데 사실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지만 확실한 보상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어떠한 결론이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이 곧 나아진다 라기보다는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쪽에 가깝기도 합니다. 애매한 느낌이 이어지는 거죠. 그만큼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당신을 신경 쓰는 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민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움직일 정도까지는 보여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네, 자존심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의 체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고민만 하고 있는 거지 행동으로 옮길 용기는 부족해 보이는 카드예요. 다음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완드 9번인데 사실 이 완드 9번도 많이 지쳐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거는 당신도 많이 지쳐있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당신은 이미 많이 버텨왔다라고 합니다. 아직 끝내지 않은 건 희망 때문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시간이 아까워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마음까지도 지쳐 보이는 카드거든요. 이 관계를 잡고 있는 게 맞는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생각하는 게 느껴지는 카드네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봤을 때는 그 사람도 되게 복잡하고 힘든 건 맞지만 근데 당신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방향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또다시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서로가 상처를 받거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거죠. 당신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기보다는 당신에 대한 마음은 있어도 근데 걱정되기 때문에 행동으로 하진 않는 겁니다. 서로가 행복해지려면 멀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맞다라고 그 사람은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행동만 이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보면요. 이 사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당신에 대한 감정들은 조금씩 빼내고 있어요.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미련에서. 그러면서 정리하려는 마음들이 많이 보여져요. 물론 그 정리하는 과정이 힘들고 슬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선택한 판단은 당신과 이어지는 느낌보다는 그냥 나의 삶에 집중하고 싶다. 혹은 혼자의 삶을 버텨나가고 싶다. 라는 식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이 관계의 위치를 보자면 시작 직전이 아니라 오히려 정리 직전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만큼 이 사람이 이 관계에 있어서는 균형이 깨져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지금 이제 뭔가 당신에 대한 마음이 있어도 이 관계를 봤을 때는 우리가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합니다. 서로가 상처를 받을 것 같고 그 상처를 주기보다는 서로의 행복을 바라고 있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마음을 접어두면서 억지로 떠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이 관계가 실제로 서 있는 위치는 어디일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결정은 이렇게 내렸을 수 있어도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끝까지 말하지 않은 진짜 속내는 어떨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은 감정보다는 판단을 우선시하려는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당신을 통해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되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올라오는 때 당신이 보고 싶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성으로 그 마음을 억눌렀던 거예요. 감정보다는 판단을 우선시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결정을 내린 거는 이성으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느낌을 많이 피했고 결국에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택한 거죠. 그런 카드로 보여져요. 결론적으로는 흔들린 건 맞지만 흔들릴 때마다 본인을 탓하고 본인을 채찍질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 결정은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네요. 다음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펜타클 4번인데 이 사람이 이건 뭐냐면 자기의 입장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들어간 카드라고 보여지는데 당신에게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약간의 죄책감도 있고 내가 미성숙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 이 사람은 그걸 쉽게 인정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입장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라는 말들이 더 많아 보여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올라오는 건 맞지만 근데 내가 한 판단이,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진 않았다라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카드로 보여져요. 잃지 않으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위치를 놓지 않으려 하는 거죠. 네, 본인의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고요.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중요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한테 연락을 하는 순간 내가 지는 것 같고 내 체면이 말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엔 이 사람이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만큼 자존심이 세다라는 걸 보여주는 카드로 보여지네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나온 카드는 데빌 카드가 나왔어요. 이 악마 카드는 끌림을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을 통해 끌림은 있었습니다. 보고 싶거나 한번 다가가고 싶거나 이런 끌림은 있어요. 근데 그 끌림이 남녀 간의 끌림인 건 맞지만 그 끌림이 이 관계를 바꿀 만큼 당신한테 연락을 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끌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붙잡지도 끊지도 않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태도가 이어져 왔고 결국에는 이 애매한 태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이 사람이 숨기는 본심은 당신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랑을 선택할 생각이 없다라는 판단인 거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계속 노력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두게 된 거고 그 거리를 두면서 지금의 현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이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속내는 무엇일지, 이 사람의 속마음은 무엇일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앞으로 현실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런 것들을 카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은 지금 누워 있어요. 약간 쉬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애매한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정체 상태가 이어지는 거죠. 어떠한 큰 사건 없이 지금과 비슷한 거리감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미래를 봤을 때도 무언가 당신한테 연락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냥 쉬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정체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보면은 펜타클 2번이 나왔는데 근데도 좀 미련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감정 기복처럼. 이 사람이 연락은 안 할지언정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나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당신에 대한 추억, 어떤 당신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은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해도 어떤 행동을 할 용기는 좀 부족해 보여요. 당신에 대한 생각도 나고 그리움이 올라올 때가 꽤나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현실적인 생각으로 이런 요동치는 마음을 컨트롤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카드로 보여지네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보자면 컵 9번이 나왔는데 이 컵 9번은 뭐냐면 이 카드는 상대 기준의 만족이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애매한 관계에서 이미 필요한 감정은 얻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당신에 대한 그리운 마음도 있고 힘들었던 때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 카드가 나온 거는 지금 이 상황에 익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한테 연락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려면 노력도 필요하지만 리스크도 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나올지를 아는 상황도 아니고 당신과 무조건 잘 될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관계를 이어가면서 감정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 사람한텐 귀찮은 거죠.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판단하기로 나는 그냥 지금 내 기준이 옳다. 나 지금 만족스러워. 당신을 잃은 거는 내가 조금 힘든 건 맞지만 근데 마음만큼은 편해. 되게 자유롭거든.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애매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이대로 살아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누군가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애매모호한 관계가 유지되는 게 결말일 수도 있어요.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변화나 아니면 어떠한 행동 흐름이 많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 당신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표현을 하기에는 용기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게 많고 지금 이 상황 자체로도 만족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흐름이네요. 네, 그럼 이렇게 이 관계가 앞으로 현실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네, 이 네 번째 정거장은 뭔가 이제 조금 냉정하게 카드들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 관계의 현실적인 위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싫어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마음도 있어 보여요. 마음도 있는데 근데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이 관계를 바꿀 이유까지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마음을 표현하면 내가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 연애에서의 귀찮음, 연애에서의 지침, 연애에서의 피곤함, 상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냥 쉬고 싶은 것 같아요. 쉬면서 본인의 어떤 자유로움을 즐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들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이 당신이 느꼈을 때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시간이 해결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이 더 지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 리딩을 보시고 내 기준에 맞춰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행복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놓아야 될 사람인지는 한 번 더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100%까지는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 상황에 비슷하다 혹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 라고 느끼신다면 그건 정말 맞는 흐름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필요한 메시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 이 관계를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판을 한번 뒤집어 볼 수 있는지 당신 상황에 맞춘 어떤 정확한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느낀 감정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또한 슈퍼땡스로 응원해주시면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네 번째 정거장까지 리딩을 마무리했고요.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운행은 여기서 종료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 그리고 더 좋은 리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